책에도 OST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문득 괜찮아요? 잘 생각해야 할 거야. 한번 외곽으로 나가면 다시는 중심으로 못 돌아오고. 나 봐라. 신도시라고 흥하던 시절 다 끝나고 지금은 슬럼화가 진행 중이야. 집값 무서워 서울 못 들어가지. 마음만 같아서는. 그래도 난 한두 번 갈아타고 전철로 오갈 수라도 있지. 너는 그 허허벌판에서 어쩌려고. 나라에서 젊은 부부 대상으로 마련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 요진 부부가 입주한다고 했을 때 동창의 첫 마디였다. 다같이 박수! 입주를 환영합니다. 요진씨, 아까 드린 문건 잘 챙기셨죠? 별거 아니지만 이거 몇 가지 생활 규정 말인데요. 분리수거 요일이나 그런 것들 아까 드린 A4지에 적어두었으니까 그대로 잊지 않고 해주시면 돼요. 그나저나 상락씨, 효내씨는 요즘 많이 바빠요? 암만 마감이라도 그렇지 식구가 한 팀 더 들어왔는데 얼굴 잠깐 비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상락씨가 다리미를 아예 안고 나왔어요. 그래. 아니 오늘 막 마감이라서요 완전 뻗었습니다. 아니 사흘 밤을 샜더니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그렇구나. 잔다는데 어쩔 수 없지. 요진씨, 언짢은 거 아니죠? 네? 그럴 리가요. 각자 다 사정이 있는 제가 원하된다고. 이렇게 한 식구 더 들어오니까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전에 뭐 적적하게 지냈다는 건 아니고. 현애씨가 무슨 프리랜서라나? 밤낮을 바꿔서 산다니까 여자가 둘밖에 없는 거나 비슷했는데 이제 한 명 더 들어와서 좋네. 아침에 남편들 보내고 우리끼리 차 한잔하고 그래요. 응? 요진보다 서너 살쯤 위인 듯 싶은 홍단이는 보아하니 천성으로 장착된 활바람도 그렇고 이것저것 섬세하게 살피거나 돌보기를 즐기는 부녀회장 스타일이었고, 그런 성격의 사람이 이런 외딴 곳에서 거주하기를 자청했다는 게 요진은 조금 신기했다. 아닌 게 아니라 기존의 인간관계나 사회인연을 모두 청산하고 싶어질 때 들어올 만한 곳이었다. 그게 실은 이 사람이 밖에서 일을 하고요. 제가 집에서 시율일 봅니다. 예?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 이 사람이 밖에서 일하죠. 은호는 남들 앞에서 요진을 칭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는데, 그것이 배려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요진은 가끔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 그가 자신을 깎아내려서 상대적인 위치가 높아지는 것도 요진은 원치 않았고, 그런 방법으로 진짜 돋보이거나 빛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무엇보다 칭찬으로 들리지가 않았다. 아, 요진 씨가 더 많이 버셔서 바깥분이, 아니 은호 씨가 집에 있기로 한 거예요? 뭐 딱히 그렇진 않아요. 남편이 입봉하기로 했던 영화가 몇 편 내리 엎어진 뒤로 낭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첫 만남에 밝히고 싶지 않아서 요진은 대충 대답했는데, 홍단이가 아까 손상락에게 그리했듯이 행간을 읽어내지 못하고 더 깊이 물어볼까 우려했다.
그럼 요진 씨 자기는 요즘 실업이다 비정규다 다 같이 힘든 세상에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네. 어디 다니는데요? 이 사람 그냥 평범한 동네 수학과 옆에 딸린 약국에서 일합니다. 어머 은호 씨도 참 대변인이시네요. 사모님 말하게 좀 놔두지 않고. 그나저나 약사 선생님이셨군요. 대단하셔라. 아니요, 전 그냥 카운터 봐요. 아 그래요? 육촌 언니의 약국에서 보조로 일한 지 4년째. 주위에서 꾸준히 보내는 우려인지 칭찬인지 모를 이야기들. 예전보다는 다소 비율이 들었다 한들 남자가 집에 있고 여자가 일을 나간다는 그리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을 놓고 보이던 반응들로 인해 없던 열등감도 켜켜이 쌓여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은 확실히 자격지심에 가깝긴 하겠다고 생각하며 요지는 쓴 웃음으로 고개만 까딱해 보였다. 이런 곳으로 와서까지 설마 첫 대면에 첫 질문이 그리 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린들 사람이 둘 이상 산 곳이라면 참견의 깊이와 농도 정도만 차이날 뿐 마찬가지일 터였다. 효내는 내내 무표정으로 유모차에서 다리미가 엄마 엄마 부르는데도 건성으로 대꾸하는 둥 마는 둥 미소만 지어 보였다. 효내의 머릿속에서는 지키지 못한 마감과 반쯤 그리담한 채로 말라가는 수채화가 맴돌고 있었다. 일상과의 분리를 꾀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욕이 엊그제 지어놓고 잊은 밥처럼 누렇게 떠서 굳어가는 걸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동안에는 그 어떤 선을 긋지도 면을 칠하지도 못했다. 모든 일은 효내 자신이 까무룩 잠들었을 때 또는 아픈 다리미를 건사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상락에 의해 결정됐다. 뒤늦게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았을 때 효내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상락과 다투었다. 미쳤어? 그거 왜 당신 맘대로 임의로 승낙하고 체크해? 집에 있는 건 난데. 당신은 가게 나가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지만 집에 있는 건 나잖아. 내가 그렇게 한가해? 나라고 마냥 좋아서 옳다고만 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끽해봐야 겨우 내 집뿐인데 다른 집들 대충 동의한 터에 우리만 딱 잘라 빠지면 뭐가 되겠어? 서로 분위기도 맞추고 살 줄 알아야지. 게다가 생각해봐. 당신 종일 다리미 먹이고 치우고 씻기느라 그림도 그리다 말다. 아니 거의 못 그린단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 어차피 제때 못 그릴 그림 같으면 차라리 낮 동안 애를 옆구리에 끼고 끙끙 앓을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실컷 놀게 해주면 애가 저녁에 일찍 잠들기라도 하잖아. 그림 그릴 시간을 밤에 조금 더 하고 한 게 낫잖아. 말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당신 말대로라면 낮 동안 애 하나만 보면 될 거를 여러 명이서 열흘 보면 침 뺏은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무슨... 강철인 줄 아니? 소리가 성대 끄트머리에 걸려 흔들리다 흐물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상락은 보나마나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림을 관두는 게 최선이겠다고 본질과 무관한 결론을 내릴 터였다. 또한 효내는 상락에게 어느 정도는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모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들 좌중의 의견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저희 집은 관둘게요 소리를 단박에 하긴 쉽지 않았을 터다. 한 달쯤 이르니 직장 생활과 가사, 육아를 동시다발로 수습하는 워킹맘의 절대 다수가 겪게 마련인 파김치 단계의 생체 리듬과 다를 바 없어지며 짙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매 순간이 긴장 상태였고 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보육인 만큼 엄마가 다리를 뻗거나 소파에 아무렇게나 몸을 던질 수 없었다. 효내는 자신이 3쿠션을 반복해서 맞는 당구공이라도 된 듯한 느낌과 체크박스에 V자를 그리고 서명한 상락은 이 상황에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분노를 당장 수습 조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버릴 것만 같았다. 어디 보자. 아이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활동. 책 읽고
가장 먼저 입주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총대를 메고 주민 대표 노릇을 할 수 있는 건지. 남들과 어울리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오는 친구라곤 2명뿐인데다 학교에선 공책을 걷는 줄반장 내지는 노둠장 정도나 돌아가면서 맡아본 요지는 이사온 첫날 홍단이가 이것저것 가르쳐주려 하거나 끼어들지 못해 안달내던 모습을 떠올리며 그런 것도 나댄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좋게 보면 친화성이며 부부가 다 성격이 맞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어슴푸레하게 들었다. 문득 솟아오르는 의문. 자신은 과연 저들처럼 어디에나 투명하게 녹아들 준비가 되어 있는 백설탕 같은 사람인지, 어떤 바람 한가운데서도 눈에 띄게 흔들리지 않고 다만 가볍게 무용수의 팔다리처럼 리듬을 갖고 나부끼는 사람인지, 그런 성정이 없이도 능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일상으로 채워져 있는지, 현실의 공간은 멈추어서 본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을 작은 몸짓과 여린 한숨들, 날 둘러싼 시선을 고작이란다 해도 모이고 쌓이면 사라져가는 건 왜 나일까. 도망갈 곳 없는 나에게 묻는다. 돌아올 곳 없는 나에게 답한다. 고단한 손을 다시 쥐었을 때 놓지 않으려 한 질문은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단한 손을 다시 쥐었을 때 놓지 않으려 한 질문은 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알려줄 수 있을까.